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로쌤의 서예교실 초로 이웅구입니다. 오늘도 서예 여행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을 한번 써봅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루어진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루어 이루어진다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이자에 세로획 있죠? 세로획과 리을하고 이렇게 해서 세로획만 쭉 맞아서 내려오면 결국은 줄이 딱 맞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루자의 리을도 요 이응에 한 절반쯤 되게 시작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점은 이렇게 디귿에 맞췄어요.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초등학교 때 너 이 다음에 뭐 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때는 왜 그때 또 그렇게 뭐 되냐고 대통령 된다고 소리 많이 했었대. 대통령 그렇게 대통령 우리 반 학생들만 해도 한 20명 됐었는데 대통령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무튼 왜 대통령이 이렇게 된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살던 지역이 군인 지역이라다 보니까 뭐냐면 장군, 장군, 그 별 다는 거 이런 거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꿈과 소망은요 그냥 막 자주 바뀌는 거예요. 또 좀 커가면서 자꾸 바뀌고 점점 더 바뀌어요. 그래서 참 재밌어요. 제가 그 초등학교에 그 강의를 갔는데 거기서 아이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이게 꿈? 꿈이 뭐냐? 꿈자 하나 써보고 할까요? 이렇게. 근데 요새는 꿈이 뭐냐 그러니까 또 그때 제가 할 때만 해도 애들 또 아이고 또 뭐 의사가 되겠다. 변호사, 판사사, 검사 뭐 이런 그거 되겠다. 응? 그런 또 그렇게 꿈이 또 그런 꿈들을 많이 꾸더라고요. 그리고 뭐 배우, 연예인이 되고 싶다 뭐 이렇게 이제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꿈이 그래? 그러면 이제 그 꿈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그냥 바로 색깔 칠하지 않지 않냐. 어? 결국은 연필로 스케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거기 하나 차근차근 색을 칠해가지고 그림을 완성해가지 않아? 근데 네가 꿈을 꾸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색을 칠해가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거기 판사 뭐 검사 된다는 친구가 반에서 꼴등이야. 근데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또 공부 잘 못한다고 그런데 그걸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제가 그랬어요. 그 판사 검사 이런 거는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해야 되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지. 자기 꿈은 근데 꿈에 맞춰서 하지 않고 하니까 그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런 꿈을 꾼데 맨날 오락실만 가 있어. 근데 그런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아무튼 글쎄 모든 꿈은 다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어렸을 적에 애들 맹세했던 꿈이 다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 정말 그래요. 자, 하여튼 그러나 안 된다 그래서 꿈은 반드시 안 이루어져 이렇게 쓸 수는 없고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앞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루자 같은 거에 보면요 이렇게 그냥 미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동그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요 부분은 항상 설명을 드렸듯이 어떻게 쓰시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이 부분은요, 강하고 여기서 힘을 빼고 가야 됩니다. 힘을 빼고 가야 이렇게 가늘하게 나오겠죠? 가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강약이 잘 살 수 있도록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이응은 배웠지만 이게 쓰시면 자꾸 이응이 변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응을 쓸 때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이응은 항상 요렇게 요 면으로 이렇게 쫙 따라가서 요 면을 따라가서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야 있어야 돼, 반이. 그래야 되는데요. 이거 조금 점점 쓰다 보면 이응을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쓰는 분이 많아요. 글씨 꽤 잘 쓰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 변하는 거예요. 꿈이 변하듯이 이 이응도 자꾸 쓰면 변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응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흘림체, 정자체하고 다르게 좀 다른 그런 글씨는 잘 쓰셔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붓을 댈 때, 자. 그래서 가늘게 붙어도 좋고요. 이 정도에서 분명한 거는 이렇게 반이 갈라지게 쓰는 거, 요거는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변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어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니은은요, 요 지읒 중간쯤 이렇게 끌고 나와서 이렇게 맞춘 겁니다. 이게 만약에 지읒 중간을 너무 지나가면요, 이 니은이 너무 커 보여요. 조금만 지나가도 그렇게 됩니다.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읒이 요거의 중간쯤이 여기라는데, 여기쯤인데, 요거 쓰면서, 이거 너무 이렇게 끌고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긴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글씨에 비해서 이 니은이 너무 커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사실 요 부분을 얼마 안 지나가도요, 이 니은이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글씨가 이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옆에 지읒이 오든 이응이 오든 미음이 오든, 요거 중간쯤, 만약 언자 쓰면요, 이렇게 보면 이 이응하고 어자 썼잖아요? 그러시면요, 이응 가운데쯤 이렇게, 이 이응 중간쯤까지만 이렇게 끌고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요걸 지나가면 커 보이거든요. 아무튼, 요런 글씨를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다자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루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그냥 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쓰시면 루자가 되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해서 이제 이루어진다를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유치원 초등학교 때 꿈이 뭐였는지, 지금 여러분 그 꿈에 딱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아무튼, 초지일가 이 꿈을 밀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행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이라도 다시 또 무슨 꿈을 꾸신다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또 다음 꿈은 반드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꿈은 반드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기억을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게 좀 특이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꼬리를 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가늘게 끌고 오셔서 이렇게. 반. 옛날에 뭐 보면은요, 그 선생님은 나이가 배워서 나이가 좀 어리고 옛날 학생들이 말이에요, 뭐 그 초등학교 그 학생들 장가간 학생들도 있고 그랬대요. 선생을 장가 안 가고 더 어린 선생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이 너무 어리니까 이 학생들이 깔보는 거지. 아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선생님이 이제 한번 이제 그 교만하게 나대는 그 학생한테 한번 이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기다란 이런 여러분 그 옥수수 대 있죠? 여러분 옥수수 이렇게 보면은 열리는 거 보면 이렇게 길쭉한 그 옥수수 대가 있어요. 거기 열리잖아요. 그 옥수수 대에 기단 걸 갖다 주면서 이거를 왼쪽 팔에서부터 옛날에 한복 윗돌이 윗돌이 같은 거 입었잖아요. 한복. 그 왼쪽에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끼워보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껴지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이게 되지도 않은 걸 하란다고 막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 가져오라 그러면서 그 안 된다 그러니까 가져오라고 선생님이 하는 뭐냐면 그 옥수수 대를요 이거를 이런데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끼니가 쑥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끼면 된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아유 그걸 꺾어서 하면 누군 못하냐고 이제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놈아 선생님은 먼저 배워가지고 먼저 배워서 가르쳐 주는 거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럼 너 못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냐? 선생님은 먼저 배웠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러면서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갑자기 그랬냐면 제가 여러분 어쨌든 초록쌤이 아닙니까? 이거 쓰다 보면요. 수다더라고 쓰다 보면은 이게 목이 안 묻어. 그 학생들한테는 절대 개칠하듯이 2번 칠하지 말라 그러는데 선생 나도 모르겠어. 꼬리가 안 나고 끝이 안 나면 얼른 칠하게 돼. 나도 모르게 칠하게 돼. 여러분은 칠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 꿈자 쓰는데요. 요 기억을 한번 요거를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약간 당긴다는 거 있죠. 요걸 한번 생각해 보고요. 어느 분들은요, 요렇게 해서 2개 다 이렇게 당기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어느 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약간 오른쪽으로 당기고 두 번째 거만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끌고 가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꿈. 이런 꿈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끌고 쓰는 분도 있어요. 어느 게 좋은 건지 여러분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반. 항상 말씀드렸지 뭐죠? 이렇게 세로 하고요. 끌어갈 때 어디까지 끌고 가면 될까요? 비읍 가운데쯤 가서 이렇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왼쪽 여기 절반쯤 가서 이렇게 니은이 시작하고 이렇게 맞는 거예요. 너무 지나가도 안 되고 너무 안 가도 안 돼요. 지나가면 니은이 커 보이고 또 안 지나가면 니은이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대충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 한번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계산이 나와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옛날 요리사들은
계량컵이 없어가지고 음식할 때 뭐라 하냐면 꼭 그랬어요. 조미료를 적당히 넣고. 네. 근데 이 적당히 넣는데 이 적당히가 얼마냐 이거예요. 그죠? 어? 그 적당히 넣는데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옛날에 느끼해가지고 못 먹는 거고 너무 안 넣으면 더 덜 맛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넣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이거 여러분 니은을 적당히 쓰고 이렇게 하기도 곤란하고요. 이렇게 비읍 가운데쯤에 오는 거 뭐 예를 들면 여기는 안 나오지만 만자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미음이죠? 이게 미음이면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끌어갈 때요. 여기서 이 옆에 중간 정도까지만 끌고 가면은 괜찮다. 그러니까 제가 서예 셰프로서 말씀드리자면 적당히가 아니라 옆에 이렇게 여기서 그 옆에 가운데까지 부분에서 끌어서 이렇게 하면 여기 대충 이렇게 맞으면서 그닥지 모순되지 않은 글씨를 쓰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법을 일러드리는 겁니다. 자, 듣자도 이렇게 해서 그냥 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받침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되죠. 그러니까 뭘 듣는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면 이거 그냥 밀고요. 받침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썼죠. 이렇게 아랫부분 이렇게 동그랗게. 이거 기초 쓸 때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냥 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시자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고요. 쓰는 사람마다 다른데 요 시옷을 한번 전에 한번 했던데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를요 보세요. 그냥 쓰냐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냐. 요거 뭐냐면 요거 약간 멈추듯이 가는 거죠. 이제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찍어서 바로 이렇게 그냥 딱 당긴다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경직스러운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가면은 요 흐름이 말이에요. 부드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끌고 간 거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 거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요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은 글씨가 좀 부드럽게 보이게 되죠. 그렇습니다. 꿈은 반드시 한번 써봤습니다. 꿈자 한번 더 써보고. 자, 여러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좋은 꿈 많이 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왕 꿈 꾸시는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흑백으로 꾸지 마시고 요새 뭐 감독 영화 자산 5번가 그거는 흑백으로 찍었다 그러네요. 근데 여러분 꿈꾸시는 이왕이면 칼라로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써보겠습니다. 요 화면 공간이 좁으니까요. 좀 부자연스럽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화선지에 무슨 제가 연필로 표시 안 해놓고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요. 저 삐뚤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비읍 가운데까지 끌고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써봤습니다. 우리 그 응원단이 그 운동장에서 보니까 큰 플래카드 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거 보니까 이 꿈은 이루어진다 이걸 넘기는 거 봤어요. 제가 한 가지 수다를 떨고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특정 종교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그 부활절날에 계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에 보면 그냥 우리 어렸을 때 교회 가면은 이 부활주일날 계란도 나눠주고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막 놀리고 그런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 계란이 날계란이 아니고 삶은 계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삶은 계란이 어떻게 그게 부활을 하냐? 어떻게 그게 깨어나냐? 그러면서 농담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건 이제 상식적인 거니까 이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유럽에 그때 옛날에 십자군 전쟁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십자군 전쟁 때 이제 남편이 그 십자군 전쟁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소식이 없네. 근데 그 십자군 전쟁에 나간 병사의 부인이 로자린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로자린드가 그냥 거기 살다 보니까 나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몰려가지고 집도 빼앗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먼 산속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근데 그 산골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이 로자린드한테 잘해주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 로자린드 마을 사람들이 고마우니까 이 부활절만 되면은 그 마을 사람들 불러서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 불러가지고 이 계란도 이제 나눠주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 계란에다 뭐라고 썼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뭐 이렇게 이제 믿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계란을 나눠줬어요. 근데 이게 그게 뭐냐면 이 로자린드 그 집안의 가훈이야, 가훈.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가. 근데 그래서 나눠줬는데 어느 날 이제 그때쯤 자기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데 그 어머니 찾아간다 그러면서 한 소년이 그 로자린드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로자린드가 그 소년에게 뭐냐면 색달걀을 줬거든요. 그래서 색달걀을 받아가지고 이 소년이 가다가 엄마 찾아간 동안에 병이 든 군인을 만나게 됐어요. 병든 군인을 만났는데 그냥 이 소년이 그래도 자기도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병든 군인을 이렇게 잘 옆에서 도와주고 물도 갖다 주고 간호하면서 자기가 얻은 달걀을 그 군인한테 줬어요. 근데 군인이 이렇게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이렇게 써있거든. 근데 그게 뭐예요? 자기네 집 가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소년한테 물어봐가지고 찾아가서 자기 아내를 만나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계단을 통해서 만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부활의 의미가 뭐냐면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 계단을 통해서 만나게 된 거를 기념해서 그래서 그때만 되면은 이 로자린드 부인은 계속해서 색달걀을 나눠줬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런 풍습이 오늘까지도 이어진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좋은 거 배우셨으니까 여러분 저도 뭐 이거 그 전에 읽은 거 같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 딱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사람이 그 계란을 그걸 해서 그걸 주면서 결국 남편을 만나는 꿈을 이루었잖아요. 여러분은 엄청난 그렇게 힘든 일, 그렇게 진짜 어려운 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꿈꾸는 일, 회사에서 꿈꾸는 일, 모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를 써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우리 서해 사랑 우리 여러분 함께하는 여행을 쉬지 않고 계속 열심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해의 꿈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초로쌤의 서해교실을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